그러다가 요때 터지는 게 바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입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조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했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전화할 때 바이든 부자를 수사하라고 압박을 넣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군사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직접 이름 거론하면 거부할 수가 없겠죠. 유럽 입장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이 저러는 건 결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선거를 위해서 남의 나라 내정 간섭을 한 거잖아요. 더구나 우크라이나도 뜨거운 감자거든요. 러시아, 미국, 유럽이 우크라이나에서 못 물러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라가 힘이 약한데 가진 이권은 많으니까 빼먹을 게 많아요. 트럼프가 바이든을 걸고 넘어진 건 바이든은 누가 뭐래도 가장 강력한 트럼프 대항마거든요. 지금 대선 주자로 실제로 나와 있죠.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문제가 좀 있죠.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이건 명확하게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저냥 흘러가는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던 미국 대사가 증언이 나오면서 탄핵 이슈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뉴욕타임즈나 CNN 같은 데는 거의 24시간 트럼프 비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에 힘입어서 탄핵까지 한 방에 가는 거죠. 트럼프의 지상 목표는 재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일자리 정책과 리쇼어링, 트럼프의 선거 전략, 지소미아, 방위 분담금 문제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탄핵 이슈 터지니까 미중 무역 전쟁도 서둘러서 마무리하는 거죠. 북미 회담도 재선을 위한 초석으로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실수로 노벨상까지 받을 뻔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트럼프가 원래 그냥 되는 대로 내뱉는 사람인데 김정은한테 별별 칭찬을 다 했잖아요.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그리고 자신의 탄핵을 방어하기 위한 성과가 필요한 거거든요. 트럼프 탄핵은 이제 토론회를 거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 토론회를 태국에 있을 때 봤는데 일단 하원은 사실상 통과가 됐죠. 그럼 탄핵이 되는 거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상원을 또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상원은 통과 못합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upper house, 상원과 lower house,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하원은 지금 통과를 했지만 상원 통과 못합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애초에 양당제가 잘 자리 잡고 있는 편이긴 한데 솔직히 트럼프 같은 사람 중심으로 뭉치는 게 보수당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위주로 꽤 뭉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상원에서 53석이 공화당이에요. 67명 찬성이 돼야 통과가 될 거거든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트럼프 지지율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경 설명이고요. 여기서부터 본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탄핵 막는 거랑 재선이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러려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를 정당화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미 회담도 밀어붙인 거고요. 노벨상 얘기까지 나왔죠. 보시면 트럼프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증가하고 있고 긍정평가는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트럼프는 지지율이 계속 좋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하락세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지지율은 보통 40%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30%대예요. 민주당 넘버원인 바이든이 트럼프 대항마라 그랬었잖아요.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10%씩 밀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선거가 시작되면 또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민주당 경선에서 치고 나온 사람이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트럼프가 저 끝에 있잖아요. 돌플러스아이는 돌플러스아이를 잡는다고 워런이 또 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게 속이 시원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서 워런이 바이든을 조금 앞서는 경향이 있었어요. 보시면 바이든은 하락세가 있죠. 워런은 상승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선에서는 워런이 이겨도 대선 가면 트럼프한테 질 거거든요. 버니 샌더스도 트럼프랑 조사해보면 밀리는 걸로 나오고요. 바이든만 박빙으로 나옵니다. 근데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는 오히려 바이든이 좀 밀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탄핵 역풍까지는 아니지만 탄핵이 꼭 민주당에 유리하고 공화당 트럼프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이 쫙 진행돼야 되는데 좀 지지부진하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보수 지지층이 다시 뭉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탄핵 이슈가 언론 지면을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인데 언론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바이든이 1942년생이고 샌더스가 1941년생입니다. 둘 다 도널드 트럼프보다 나이가 많아요. 워런만 트럼프보다 조금 나이가 젊습니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도 쇄신이 굉장히 덜 된 거죠. 당장 이겨야겠으니까 중진들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지층에서는 아무래도 결집력이 떨어져요. 앤드류 양 같은 동양인 후보자도 있는데 꽤 신선한 사람이죠. 변호사 하다 때려치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대박난 사람이에요. 동양인이고 인텔리의 사업도 성공한 사람이니까 자신도 있고 항상 숫자와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연히 지지율은 낮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면 양씨라는 성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저도 미 대선 주자 중에 한국계가 나오고 그러면 뿌듯하고 좋지만 국뽕은 일단 사전 차단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선 경선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탄핵 때문에 애매해진 상태입니다. 바이든이 선두인데 폭발적이고 시원시원하고 이런 면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젊은 층에서 밀리는 모습도 보이고요. 워렌이랑 샌더스는 민주당 경선에선 센데 대선에서는 트럼프에 밀리고 더구나 사회주의자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이 조금은 자충수가 돼버린 점도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탄핵 이슈 때문에 민주당 경선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질 않는 거죠. 안 그래도 트럼프가 어그로를 잘 끄는 사람이라 언론이 많이 잡아주는데 탄핵 이슈 때문에 언론이 다 그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경선이 박빙이고 재미있어야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야 흥행도 되고 그래야 민주당이 대권 도전할 때도 유리한데 그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탄핵을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탄핵 진행 중에는 의원들이 워싱턴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 가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선거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워런이니 샌더스니 하는 사람들이 다 탄핵 때문에 워싱턴에서 탄핵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론하고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발이 묶여버리는 거죠. 트럼프 탄핵이 이렇게 섹시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트럼프가 인기였는 이유랑 똑같아요. 트럼프는 외교나 미국의 위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부 정치, 미국 내 자신의 입지, 자신의 이미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래도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인들이 원래 외교 같은 해외 이슈에 관심이 없어요. 위대한 미국 내에서 평생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해외여행 안 가고 미국 여행 다니고 그래도 각종 문화 다 접할 수 있고 다양한 기후 다 만날 수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 자기네 나라니까 편하지, 말 잘 통하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여행 많이 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둔감한 그냥 미국만 신경 쓰고 평생 사는 사람이 트럼프 콘크리트 지지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계속 먹히는 거죠. 단적인 예가 닉슨입니다. 닉슨이 탄핵까지 간 것도 물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하야했죠. 닉슨이 탄핵까지 갈 뻔한 것도 미국 내에서 미국인을 도청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해외보다는 내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트럼프도 해외 이슈, 이란이나 북한, 외국 도청 이런 게 아니라 내국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문제가 터졌으면 180도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신문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신문을 잘 안 봅니다. 내용이 재미없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단어가 어려워요. 4년제 대학은 나와야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다 대학을 가니까 이게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더더욱이나 우리나라는 한자어를 쓰니까 단어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봅니다. 영어는 한국말과 다르게 공부를 해야지 사실은 잘 쓸 수 있는 언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론지들이 식자층을 위한 신문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많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을 끌어가는 미국의 지식인들은 미국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부어가면서 유학생들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을 끌어갈 누군가가 계속 생산될 테니까요. 우리나라도 조선 사회가 계속해서 개혁이 성공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과거라는 제도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인재 수혈이 끊임없이 됐었던 거거든요. 현재 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보험이에요. 이른바 헬스케어죠. 미국은 보험이 정말 쓰레기거든요. 미국에서 치과 치료 받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받고 돌아가는 게 더 쌀 때도 많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 다 지워버리고 트럼프 케어로 바꿨죠. 그리고 이민 정책입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게 사실 이민이거든요. 일명 지니어스 비자라 불리는 H1B가 바로 그것입니다. 살림도 살고 운전도 하고
애도 키우고 해야겠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짊어지고 가게를 꾸려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미국인들이 리얼리티 TV나 보고 해맑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시대를 끌어가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원동력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미국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원동력이에요. 미국 대학 박사 중 50%가 외국인입니다. 그 박사들 상당수를 미국이 생돈 퍼부어서 장학금 줘가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지니어스 비자는 501 비자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만 그건 주로 예체능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재석이나 BTS가 미국 갈 때 501 비자를 받아서 가죠. 이에 관해서는 홍콩 3편, 중국이 홍콩에서 못 물러나는 진짜 이유에서도 제대로 다뤄봤으니 참고하시고요. 하나 더 한다면 연금 정도 될 텐데 연금 이슈는 지금 흐릿해졌으니까요. 만약에 건강보험 관련 비리나 뭔가 터졌다 그러면 트럼프는 단박에 나가리 될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이슈 안 만들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리고 탄핵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음 편에는 이란 사태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관심사는 재선과 탄핵뿐이에요. 그러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바마 지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선거 전략에는 일자리와 이민정책, 미중 무역정책, 북한 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선거 전략의 핵심은 일자리예요. 왜? 지지층들이 미국 블루칼라 노동층 중하층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일자리 뺏어가지 이민 막아야 돼. 중국이 우리 일자리 뺏어가지 중국 나빠. 오바마를 지우기 위한 성과를 위해서 오바마가 홀대했던 북한을 상대해 주는 것이고 반대로 이란은 핵합의를 파기하고 공격했죠. 트럼프 지지층은 미국 블루칼라 노동자, 유태인, 기독교인입니다. 이 부분 역시 다음 편 이란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